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홍성지방의 구전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충청도하고도 홍성의 어느 마을에 몹시 욕심이 많은 데다 아주 인색한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다. 그 영감은 넓은 논밭을 가지고 많은 머슴을 부려서 해마다 수백 석의 쌀을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가면 장리를 놓았는데 가을철에는 어김없이 2배의 곡식을 빼앗아갔다. 혹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다 갚을 수 없게 되면 논밭을 강제로 빼앗았다. 장리쌀 먹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는 동네 사람들의 빚이 100섬이 넘게 되었다. 100섬이라면 마을에서 가을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모두 내놓아도 모자란 양이었다. 가을이 돌아오자 모두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 한 해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영감네 집에 보내야 했고, 그러고 나면 가을철부터 먹을 것이 떨어져서 모두 굶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마을에는 순덕이라는 10살 난 소녀가 살고 있었다. 순덕이네 집도 무척 가난하였는데 1년 농사를 지어서 겨우 5섬 정도 거두었다. 해마다 영감네 집에서 장리쌀을 가져다 먹다 보니 10섬의 빚을 지게 되었고, 마침내는 올해 농사지은 곡식을 모두 내놓아도 빚을 다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다. 빚 갚을 걱정 때문에 순덕이 부모님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순덕이는 부모님의 걱정을 어떻게 하면 덜어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였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순덕이는 도토리를 따러 산에 갔다가 이상한 돌을 발견하였다. 노란빛이 나는 어른 주먹만한 돌이었는데 예쁘게 생겨서 집으로 가지고 와 마당가에 놓아두었다. 그날 밤 꿈속에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셨다. 돌을 주워다가 마당가에 무더기를 쌓고 그 위에다가 오늘 주운 돌을 올려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순덕이는 다음 날부터 집 근처와 길가, 산기슭에 있는 크고 작은 돌들을 부지런히 주워다가 마당가에 쌓기 시작했다. 며칠이 안 가서 순덕이네 집 마당 한편에는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었다. 순덕이는 그 위에 산에서 주워왔던 그 이상한 돌을 올려놓았다. 가을거지가 끝나갈 무렵 욕심쟁이 영감네 마당에도 곡식가마니가 쌓이기 시작하였다. 영감네 논에서 추수한 수백 석의 벼섬이 차곡차곡 쌓이자 영감네 넓은 마당 한편이 온통 벼섬으로 산이 된 듯하였다. 영감은 벼섬 누리의 맨 꼭대기에 특히 보기 좋은 벼섬 하나를 꽃처럼 올려놓았다. 영감은 마당에 쌓인 벼섬 누리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지난해보다도 벼섬 누리가 더 높다고 느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벼섬 누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부러워할까 상상만 해도 즐거웠다. 영감은 대청마루에 서서 동네 집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건너다 보았다. 그러다가 동편 언덕배기 위에 자리 잡은 순덕이네 집을 바라보던 영감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자기네 벼섬 누리만큼이나 높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영감은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순덕이네 집을 향하여 허둥지둥 달려갔다. 언덕배기를 오르면서 바라보아도 마당에 가서 둘러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금덩어리였다. 이만큼 많은 금이라면 자기 마을은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전체의 논밭을 모두 사들이고도 남을 것 같았다. 영감은 넋을 잃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 쌓여있는 벼섬 누리는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저녁 밥상이 들어왔지만 한 숟가락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잠자리에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고 순덕이네 마당에 쌓여 있던 황금 덩어리만 어른거렸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반짝하였다. 금덩어리를 마당에 그냥 쌓아놓은 걸 보면 황금덩어리라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 벼썸과 바꾸자고 말해보자. 얼른 그러자고 할지도 몰라. 믿져야 본전이지 뭐. 좋아, 그렇게 한번 말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영감은 날이 새자마자 순덕이네 집을 향해 나섰다. 영감이 순덕이네 집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 아버지는 벼타작을 하려고 벼가리를 마당으로 지어 나르는 중이었다. 아침 일찍 수고하시는구먼. 벼가리를 마당 한 구석에 쌓고 있던 순덕 아버지는 영감이 찾아온 것을 보자 가슴이 철렁하였다. 벼바심도 하기 전에 장리쌀을 받으러 온 것이구나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렇지만 얼른 공손하게 인사했다. 참봉어른이시군요. 이른 아침에 어인 행차십니까? 무슨 하명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영감은 불쑥 말을 꺼내기도 어색하여 얼른 화제를 딴 데로 돌려서 올해 농사는 괜찮게 지었는가? 하고 물었다. 웬걸요? 봄 가뭄이 들어 모내기도 늦게 한 데다가 산골 다랭이 논에 서리가 먼저 내려서 올해 양곡도 못 될 지경입니다. 그래도 우리 쌀은 먼저 갚아주어야 하네. 그런데 참, 이 돌은 어디서 구했나? 우리 순덕이가 주워다 놓았구먼요. 벼바심 해야 하니까 마당에 돌멩이를 놓지 말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순간 순덕 아버지의 말을 들은 영감은 조금 안심이 되면서 잔머리가 팍팍 돌아갔다. 순덕 아범은 이 돌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굳이 우리 마당의 벼썸과 바꿀 필요가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고는 흥정에 들어갔다. 이 돌무더기를 내게 줄 수 없겠나? 내 기니 돌멩이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자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 자네에게 구워 주었던 장리는 갚은 것으로 하지. 순덕 아버지는 깜짝 놀랐다. 인색하기로 소문난 영감이 돌멩이 몇 개를 갖는 대신 장리쌀 10섬을 갚은 것으로 하겠다니. 얼른 예 하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말 한마디 없이 영감네 집에 주워버리면 순덕이가 서운해할지도 몰랐다. 영감님 말씀이니 어찌 거역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순덕이에게 말이라도 해주어야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미루었다. 순덕 아버지가 거의 반승낙은 한 셈이라 영감은 마음이 풀려서 너그러워졌다. 그래야 하겠지. 그 애가 모은 것이라 하니 지금 이 자리에서 순덕이를 불러 물어볼 수는 없겠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 돌이 금덩어리라는 것을 알아채기 전에 얼른 마무리를 짓고 싶어 서둘러 말했다. 순덕이가 불려 나오자 순덕 아버지는 영감이 조금 전에 하였던 말을 들려주었다. 순덕이는 영감이 왜 이 돌을 달라고 하는지 속셈을 몰라서 대답을 망설이고 있는데 영감은 순덕이가 무언가 이 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 무척 조바심이 났다. 이것이 금덩어리라는 것을 안다면 쌀 10섬으로는 내놓지 않을 것이 너무나 뻔했다. 10섬이 적으냐? 좋다. 그러면 쌀 20섬과 바꾸자. 갑자기 10섬을 올려주겠다고 하니 순덕이는 더욱 영문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안달이 난 영감은 20섬도 적으면 30섬. 아니다. 50섬이면 어떠냐? 하고 서둘렀다. 무언가 대단한 꿍꿍이가 있다고 느낀 부녀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순덕이도 순덕아버지도 묵묵부답인 것을 보고 영감은 더욱 안달이 났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 돌무더기와 우리 마당에 쌓인 벼섬 전부를 맞바꾸기로 하자. 순덕이도 순덕이 아버지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백섬도 훨씬 넘을 그 많은 곡식을 이 돌무더기와 바꾸겠다니. 순덕이 눈을 빛내는 것을 보고 영감은 이젠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너털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네가 반대하지 않으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겠다. 그런데 이런 약속은 서로 어기지 말아야 하니 문서로 남기자. 먹과 붓을 가져오게 하여 계약서를 쓰고 영감과 순덕아버지가 수결하였다.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고 또 파기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계약서에 꼭 밝혀두었다. 혹시나 뒤늦게 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취소하자고 할까봐 영감은 그 말을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에 돌아온 영감은 한시라도 빨리 황금 덩어리들을 자기 집으로 옮겨 놓아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즉시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다음 마당에 쌓인 벼섬을 순덕이네 집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순덕이와 순덕이 아버지도 영감네 집에 와 있었다. 순덕 아버지는 벼섬 누리 위로 올라가서 맨 위에 꽃처럼 올려놓은 벼섬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 그때 영감이 순덕 아버지에게 말했다. 맨 위에 있는 벼섬 하나만은 남겨주게. 부탁하네. 벼섬 하나 정도야. 라고 생각한 순덕 아버지는 방금 메고 내려왔던 벼섬을 영감네 대청에 옮겨주었다. 그리고 다시 벼섬 누리 위로 올라가서 다른 벼섬을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도 그제야 하나둘씩 벼섬 누리 위로 올라가서 벼섬을 지고 내려와 순덕이네 집으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점심때까지 벼섬을 전하른 결과 영감네 마당에 쌓였던 벼섬은 모두 순덕이네 마당에 옮겨졌다. 벼섬 옮기는 일이 끝나자 영감은 순덕이네 마당에 쌓인 돌을 모두 자기네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때 순덕이가 영감님께서 벼섬 하나를 빼신 것처럼 저도 돌 한 개만 빼고 드릴게요. 하고 부탁하였다. 영감은 크게 인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허락하였다. 순덕이는 맨 위에 놓였던 노란 돌을 들고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돌무더기에서 돌들을 지게에 짊어지고 영감네 집으로 향했다. 영감은 순덕이네 마당에 지켜 서 있다가 돌멩이가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영감네 앞마당에는 집채만한 돌무더기가 생겼다. 저녁 때가 되었다. 영감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는 기쁨을 다시 한번 느껴보기 위하여 마당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황금 무더기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금덩어리인 줄 알았던 그 돌들이 바둑에 굴러다니는 보통의 돌멩이로 변한 것이다.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그것은 틀림없는 보통의 돌멩이였다. 영감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순덕이네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벼섬과 돌멩이를 바꾼 계약을 파기하자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순덕이가 아침에 영감이 썼던 계약서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영감의 눈앞에 그 문서를 내놓았다. 거기에는 자신의 필체로 이 계약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수결까지 되어 있었다. 영감은 찍소리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가 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당장 장리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갚을 길이 없는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네 집으로 몰려들어서는
쌀을 구워주면 이듬해 갚겠다고 사정하였다. 그 말을 듣고 순덕이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이 쌀은 본래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드리세요. 딸의 말을 옳다고 여긴 순덕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벼섬을 가져가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순덕이와 순덕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거듭 인사를 하고는 장리를 갚을 만큼씩 벼섬을 짊어지고 갔다. 빚진 것보다 더 가지고 간 마을 사람은 없었다. 백성이란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인 것을 누가 악하게 만드는 것일까? 순덕이네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씩 나누어 주었어도 백섬이 넘을 만큼의 많은 벼섬이 남아 있었다. 봄이 되어 식량이 떨어진 사람들도 이제는 영감네 집으로 가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왜냐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서로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는 것을 배웠으니까 말이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보잘것없는 돌멩이가 어떻게 해서 부자 영감에게는 황금 덩어리로 보였는가 하는 것이다. 하기야 똑같은 물도 사람에게는 마시고 씻는 것으로 물고기들에게는 사는 집으로 보이지 않는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누리는 노적더미의 옛말입니다. 추수 후 농가의 마당이나 넓은 터에 수북이 쌓아둔 곡식더미를 말한다고 하는군요. 벼가리는 벼단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입니다. 벼바심은 벼타작이라는 말입니다. 다랭이노는 경사진 산비탈을 개간하여 층층이 만든 계단식 논을 말합니다. 수결은 서명입니다. 예전에 자기의 성명이나 직함 아래에 도장 대신에 자필로 글자를 직접 쓰던 일 또는 그 글자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연자는 1996년 당시 53세 된 이수영 씨입니다. 이야기는 최은식 교수 등이 펴낸 책 한국구전설화집 홍성편에 실려 있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대전시립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득신, 김준근 그리고 김윤보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 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 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